네, 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이제 5단원이 시작이 되는데 5단원의 새로운 네, 캐릭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전쟁 후 조선은 무엇이 변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 전쟁이 두 차례 전쟁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요걸 바탕으로 이제 조선이 정치가 변동됩니다. 조선사의 변동, 조선 후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29차시부터는 5단원에선 조선 후기를 다루고요. 양난 이후에 일어났던 붕당과 여러 가지에 대한 이야기, 정치 운영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할게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바로 비변사라는 관청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비변사가 강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래는 국방 문제를 다루던 임시기구였어요. 근데 거듭된 전쟁, 두 차례의 전쟁이 있었죠. 어떤 전쟁이 있었죠? 그렇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두 차례의 전쟁이 있은 이후로는 상설화, 즉 늘 있는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국가의 주요 정책이나 논의를 결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 원래는 정치를 다루던 의정부의 기능이 축소 그리고 비변사는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의정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등으로 얘네들이 국정을 총괄하던 기구였는데 얘네들의 국정 총괄의 기능이 약화되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지방 통치 체제나 군사 제도는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살펴보면은 지방 통치 체제의 개편에 대한 이야기는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수령의 권한이 강화되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 보면 유향소가 권한이 약화되었다라고 하는데 유향소는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양반이 통치하는 양반이 향촌 질서를 자치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양반이 스스로 마을의 규범을 다스리고 하던 곳이 약화되고 국가가 파견하는 국가가 통치한다고 얘기할게요. 국가가 통치하는 수령의 권한이 크게 강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군사제도도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군사제도는 5군형 체제가 정비된다. 가운데 여기 그림 보시면 가운데 훈련도감이 있는데 총융청, 금이영, 수어청, 어영청 등의 5개의 군 부대가 만들어졌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 바탕으로 이제 국가 군사가 중앙군은 이렇게 파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방군은 소고군이 만들어지는데 양반부터 천민까지 일종의 예비군의 역할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조세제도, 세금 내는 것도 개편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으로 황폐해진 농지를 복구하고 그러면서 국가 재정 확충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되겠고 내용으로는 개간 사업을 실시하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대동법을 시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세제도는 크게 얘기하면 조세제도는 조금 여러분들한테 좀 자세하게 설명하면은 조세제도 같은 경우에는 토지에 붙는 전세가 있고요. 그리고 특산물인 공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력을 대신하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 이 대동법은 이 공납과 관련된 방법이다. 그래서 대동법이 여기에 존재하고 역은 나중에 다음 시간에 나올 건데 균역법이라는 것이 등장을 한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대동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바로 방납의 폐단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납이 무엇이냐? 방납이 무엇이냐라고 본다면 방납은 공납을 대신 대리해서 납부하는 것이 바로 방납이었어요. 왜냐하면 요 납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납부하는 비용
그러니까 비용이 크게 증가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 방납업자들이 논간을 부리게 되고 수수료를 많이 받게 된다라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원래는 방납은 집을 기준으로 얘기했는데 이제 토지를 기준으로 쌀과 배, 면포, 동전 등을 거두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납 특산물 대신에 쌀을 내게 했다라고 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농민들의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이제 비변사, 정치, 그다음 지방 통제, 군사, 그리고 조세 제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붕당, 정치판에서 있었던 붕당 정치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붕당을 처음 좀 정리를 좀 미리 좀 하면은 처음에 어떻게 나왔었죠? 기억나나요? 처음에는 그다음 뭐 동인과 서인이 나누어져 있다가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나누어졌다가 그래서 그 인조 반정 이후에는 서인이 쭉 그리고 남인이 쭉 북인은 광해군 이후로 없어지는 인조 반정 이후로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붕당 정치의 전개 과정에서는 바로 이 남인과 서인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 붕당 정치는 여기 보시면 인조 반정 이후 서인과 남인이 함께 전국을 주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3사의 기능이 강화된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는데라고 하는 건 무슨 문제가 생겼겠죠?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예송이라는 것이 생기고 뒤에 환국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예송은 어느 왕 때냐? 현종 때 효종과 효종비가 사망한 이후에 대비 즉 효종의 어머니입니다. 효종의 어머니 이 대비라는 거는 효종의 어머니가 상복 입는 기간을 두고 서인과 남인 사이에서 일어난 논쟁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바로 여기 보면은 효종이 둘째 아들로 볼 것이냐 또는 왕위를 계승했으니 장자로 볼 것이냐 요거에 대한 입장 차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두 차례의 예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차고 2차가 있다면 1차 예송에서는 서인이 이깁니다. 그래서 서인의 말대로 하게 되고요. 2차 예송에서는 남인이 이기게 돼서 남인의 뜻대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견제하거나 상호 원칙은 지켜지는 현종 때였습니다. 하지만 환국 때 들어와서는 환국 때 그 아들인 숙종 때 발생을 하는데 집권 붕당이 아예 바뀔 때마다 상대 당의 인사들을 아예 축출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인이 또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에서는 환국은 총 1차, 2차, 3차 환국이 있는데 처음에는 서인에게 권력을 독점시킵니다. 그리고 2차 때는 남인에게 권력을 몰아주고요. 3차 때는 다시 서인에게 권력을 주면서 요거에 대해서 서인이 이후에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가 되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서인 때는 어떻게 되었는가? 바로 남인들이 완전 요렇게 그 다음에 남인이 집권했을 때는 서인이 완전 요렇게 그럼 3차 때는 아예 남인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서인들 안에서만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더라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탕평론이 대두가 되는데
붕당 정치가 원래는 서로 정당끼리 싸운다라고 하지만 이제는 아예 치고받고 거의 사약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문제가 생기니 정치적 갈등이 커지고 이로 인해서 왕권이 위협받는 모습이 보이니 붕당 간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탕평론이 숙종 때 제기가 되더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탕평론, 이 탕평이 실제로는 뭐 숙종 때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시각도 많으나 뭐 우리가 교과서상에서는 영조와 정조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에서 등장하게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일단 조선 후기의 변화를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비변사, 두 번째로는 뭐가 등장하죠? 그렇죠. 수령의 권한이 강화되고, 세 번째로는 오군역 그리고 소고군 체제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조세제도 같은 경우 뭐가 나왔다? 대동법이 등장을 하게 되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살펴봤던 게 바로 붕당에 대한 이야기다. 붕당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동인과 서인이 있고 북인과 남인으로 동인이 쪼개졌다가 인조반정 이후 북인이 아웃되고 남인과 서인으로 쭉 가는데 두 차례 뭐가 발생해요? 송이 발생되게 되고, 그리고 숙종 때 환국이 발생되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되더라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다. 예송은 2차, 환국은 3차까지 존재하더라. 그러면서 아예 남인도 요때 아웃되고, 요때 남인 아웃되고, 서인이 노론과 소론까지, 노론과 소론으로 쪼개지는 모습이 보이더라 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 아까 숙종이 얘기했던 탕평이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